안녕하세요. 경매상관 박영춘입니다. 어제 제가 이 물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좀 한 가지 좀 더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공원 일몰제 아시죠? 공원 일몰제. 그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국가에서 매수하든지 아니면 해제해라.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각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죠. 그죠? 공원 일몰제 아니면 또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런 헌법재판소 판결들을 하면요. 1,400조가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야매를 많이 부려요. 제가 그 야매를 어떻게 부리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자, 이 토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자연공원 구역. 그죠? 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아닌 거죠. 그죠? 도시계획 시설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참 이게 그래서 이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억울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공원 일몰제는 원래는 그래요. 원칙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났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국가에서 매수해라. 아니면 해제해라. 그렇게 판결이 났죠.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뭐죠? 도로, 뭐 상하수도, 녹지 또는 공원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시설이잖아요. 그죠? 도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 공원도 마찬가지고 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도시계획 시설이잖아요.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수해라라고 했는데, 그죠? 매수가 아직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쟁점을 한번 제가 봤어요. 한번 10년 이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 다 해줘요. 지목이 되라고 한다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매수하든지 아니면 해제해라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이걸 다 매수를 하려면 1,400조가 든대요. 1,400조가 일단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공원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공원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이제 말씀드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자연공원법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 투자 시 이제 경매 시 조심해야 될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먼저 국가에서 어떻게 야매를 부리고 있는지 제가 한번 낱낱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재밌어요.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은 뭐죠? 도시계획 시설은 근린공원, 그죠? 이거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지금은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지만 옛날에 근린공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요것도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도시계획 시설인데, 자,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요즘 어떤 식으로 야매를 부리냐면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딱 돼 있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20년이 지났으면 일몰제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으니까. 그런데 딱 거기다가요 구역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구역자를 도시자연공원에다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자를 딱 더 붙이게 되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구역의 제한을 받는 거죠. 그죠?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에요. 국토계획법, 지역, 지구, 구역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구역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보면 매수 청구 대상 토지가 있어요. 매수 청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조금 찔끔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일부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감정가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뭐 공원 또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다가 국가에서는요, 지자체에서는 도시자연구역이라는 걸 하나 더 붙여서 국토계획법 안에 포함되게 만들어요. 용도, 이건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죠?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법령을 좀 몇 개 적어놨는데, 관련 지자체 관련 법을 좀 도시자연공원법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놨는데, 토지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 물건 같은 경우 2021 타경 47074 요 물건이죠. 요 물건인데, 자, 몰라. 이제 그 전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기 전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제 추측으로는 도시자연공원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근린공원, 아니면 또는 도시공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구역이라는 자를 더 붙인 거죠. 구역자를 더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들어가는 거죠. 국토계획법의 구역인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를 하려면 제가 보여드렸죠. 도시공원 및 이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지정이 이건 언제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낙찰 시 주의해야 돼요. 경매 낙찰 시 이 사람한테 경매 낙찰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은 없습니다. 그죠? 지정이 2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토지 이런 식으로 덮어씌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돈이 없다. 이제 보상을 안 해주고 이 토지 자연구역을 해제해버렸어. 해제해버리면 이제 이건 없어진 거죠. 그럼 어떤 걸 행위자를 받죠? 공익용 산지. 그죠? 공익용 산지에서도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농업인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 지구, 구역을 활용해서, 활용인지 이용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해서 이렇게 개인의 정말 재산권을 행위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옳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발 제한 구역도 물론 공익을 위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어떤 공익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개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거죠. 근데 이분도 조금 좀 제가 봤을 때 실수를 한 게, 이 소유자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기, 만약에 이제 도시공원 또는 뭐 공원 뭐 이제 도시공원 아니면 뭐 이제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있다가, 그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헌법소원을 변호사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이분도 안 한 것도 좀 잘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설령 이걸 좀 정보를 빨리 알아서 이분이 이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랬다면 아마 구제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토지는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별로 없습니다. 공익용 산지, 그죠? 산지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 지정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 가셨죠?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뭐 특히 이제 도로 같은 거, 도로나 이런 공원 같은 거를 우리가 경매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지정 공고일을 필히 확인해야 돼요. 그죠? 지정 공고일을. 그 다음에 예정도로는 지금 이제 많이 해제되는 추세이므로, 그죠? 많이 이제 옛날에는 막 선을 막 다 그어놨잖아요. 그죠? 화성시라든가 안성시 막 이런데, 평택시 같은 거 선을 막 그어놨는데, 지금 이걸 해제돼버리면 잘못하면 맹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따져봐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이 개설이 언제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캡처했다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알기 쉽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할 것도 많지만 공부를 떠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분 소유자분도 되게 좀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좀 이렇게,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해제된다 하더라도 공인용 산지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좀 강하죠.